인천항에서 백길로 2시간. 북방한계선 NLL을 지척에 둔 작은 섬 서해 5도 중 하나인 연평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평바다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에서 흘러온 토사가 질펀한 갯벌을 만들어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고 수온이 높아 주요 어종의 산란지가 됩니다. 그 옛날 연평바다에는 샛노란 참조깃대가 황금 물결을 이뤘습니다. 봄이 되면 조깃대를 따라 전국에서 수백 척의 어선이 몰려들었고 연평바다는 만선을 기뻐하는 뱃사람들의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휴가를 맞아 육지에서 온 아들, 사위, 손자들까지 김상지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안목어장,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대를 이어온 삶의 터전입니다. 뭐 아버지 좀 그냥 같이 따라다니면 조금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따라다니면 그 안상탕 하나 두만 그냥 그거 재미나서 그냥 그때부터 댕겼지. 이 뭐 역사가 깊지. 오늘은 그동안 비워놓았던 안목어장에 그물을 설치하는 날입니다. 데려봐. 데려봐 이거. 내려요? 이거 데려. 여기에요. 하나, 둘, 장인의 황해도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한 사위, 하나, 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안목어장에선 바다에 박아놓은 참나무 기둥에 그물을 걸어 고기를 잡습니다. 어살이라 불리는 방식입니다. 어살의 주인은 모두 14명, 2m 넓이의 칸을 각각 2~3개씩 소유하고 있죠. 됐어. 너무 땡기지 말아야 돼. 저것도 남아. 놔둬. 한때는 상품성이 큰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주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됐죠. 그래도 뭐 한 물에 300마리, 400마리 잡았지. 밤낮이만 이렇게 돼. 두 물 부르니까 배 부리는 것보다 낫지. 근데 또 이제 싸가리 그냥 중부에 나오고 뭐 하니까 뭐 이제 다 틀렸지. 안목어장에서는 4월 초부터 수온이 내려가 물고기들이 연평바다를 떠나는 11월까지 매일 작업을 합니다. 방식은 단순합니다. 밀물을 타고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가 물이 빠지면서 그물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없어. 또 못 버릴 거야. 뭐예요? 너 반찬이야 뭐? 이렇게 물치만 비린내 맡으니까 이게 팔로는 못 대고 나만 갖다 먹을 수 있는데 갖다 줄 수 있나?
나오면 먹을 거 다 있어요, 여기. 꼴뚜기잖아요. 여기 시트면 더 크죠. 바닷물에 있을 때보다. 300년이 넘도록 당섬과 모니섬 사이에 바다를 지켜온 안목어장. 임경업 장군과 연평도 조기의 전설이 태어난 곳입니다. 임경업 장군이 이곳에 가시나무를 꽂아 거기에 걸린 조기로 굶주린 병사들을 배불리 먹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서해 어부들은 임경업 장군을 조기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노래. 먼저 저기부터 할까? 임장군님. 연평바다 임장군님 정세호 불러 장관을 줍시다. 그렇게 저 임장군님이 그 배 이름을 대면서 어느 데 와서 많이 잡으라는 뜻이죠. 뭐 장원을 하자는 게. 노창식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 조깃배를 타는 어부였습니다. 처음 탔을 때 재미나더라고요. 그냥 뭐 고기도 막 올라오고, 예? 그리고 또 그냥 밥도 뱃사람들 아마 어려워도 뱃사람들은 입밥 먹다서요. 그때는 뭐 조구가 저 한동, 조동 이렇게 하는데 한 동에 1000마리거든. 100동이면 몇 마리야. 예? 그 100동까지들 잡는 데 있어. 연평바다 널린 조구 영주만 냉놓고 다 잡아 실어라. 서연평 꼭대기는 실하게 도는데 연평바다로 돈 실러 가세. 연일 폭염이 내리쬐던 8월, 금어기를 맞은 연평도에 KBS 교향악단이 찾아왔습니다. 어부들이 떠난 텅 빈 연평어장에 해군 군하남 평택함이 출동했습니다. 오른편 15도. 네, 오른편 15도. 평택함이 수행 중인 작전은 해저 폐기물 제거입니다. 약 한 달간 어장에 버려진 닷과 어망, 와이어 등을 수거하게 됩니다. 평택함은 지난 2008년부터 어민들을 위해 매년 평균 98톤에 이르는 폐기물들을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조업 중 유실됐거나 때로는 고의로 투기한 것들로 어장 황폐화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작년 한 해 전국의 주요 어장에서 수거한 해저 폐기물만 6,300톤에 달했습니다. 폐기물을 왜 건져야 되냐면요. 첫째 그거는 꽃게 그런 게 이제 걸리면은 저기서 썩어요. 활동을 못 하니까. 썩으면은 그게 뻘 같이 또 썩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뭐 그게 생식화된 고기들이 그 근처에 안 오죠. 연평도 어민들의 수건이던 인공어초도 금어기 기간 동안 모두 21개가 설치됐습니다.
인공호추 설치는 NLL 주변 얕은 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이 정박하고 조업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평 바다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붑니다. 전날 불어온 세찬 바람에 파도가 뒤집히면서 안먹어장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장을 관리하는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각자의 그물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핍니다. 김상진 씨의 그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저기 파도와 바람에 찢어진 그물 때문에 심란합니다. 바람 많이 불었지. 물 또 세일적이 불어서 그래. 결국 그물을 모두 집으로 가져가 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수리해야지. 밥 먹고 살려면 어떡해. 연평도가 아직 조기잡이로 이름이 높던 시절 안목어장의 그물도 조기로 넘쳐났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연평어장에서 조기가 사라졌고 안목어장의 명성도 희미해졌습니다. 안목의 조기잡이는 이제 그야말로 전설로만 남게 됐죠. 예정 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등록돼 있던 게 48간에. 그거 한간에 이제 여기서 14명이 이제 하나 이제 요걸 주인들이 이거 안 잡히니까 안 하잖아. 세 명만 하고. 그래 돼서 이제 없어 거기가. 내가 먹을 반찬이 없어. 아버지 때는 할아버지 때는 여기서 1년 불어서 먹었어요. 논주 사고도 했어 여기서. 그 한 칸에서 저기가 석동넉동 잡았어. 나 리월에서 찍게. 나 국민에게 댕겼지. 여기 옆에 이거 배 타고선 이거 저기 싯댔어. 김상진 씨는 본인이 군에서 제대하던 그해 조기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8년도 이후 조기가 하여튼 어쨌든 그때부터 배도 안 올라와서 68년 이후로. 그래서 조기가 안 나기 시작했어요. 1968년 연평바다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당시 음력 4월 초가 되면 연평바다엔 수없이 많은 조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때를 만난 조기잡이로 연평도 근해 일대에는 수백 척의 어선들이 모여들어 어로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람들은 4월 초파일을 조기 생일이라고 불렀고 조깃배 수백 척이 몰려든 연평은 흥청거렸습니다. 조기잡이가 엄청난 돈이 되던 1960년대 초 연평에서 조기 장사를 하던 김재현 할아버지는 당시 조기를 쫓던 어부들에겐 남북 간의 경계는 희미했다고 기억합니다. 여기서 연평도 생활하는 걸 그저 뱃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뭐 북한에 들어가서 뭐 얼마를 잡았니 뭐 누리 배가 잡혀갔느니 뭐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 가서 한 금을 뜨는 거고 가서 고기 잡은 사람들은 막 고기를 그냥 막 그거 잡고 그냥 막 끌고 나오는 게 그물을 밑에 퍼시지도 못하고 막 끌고 나오고 못 잡은 놈들은 헛헛하게 나오고. 당시는 북한의 해군력이 형편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조기를 잡기 위한 어선들의 월선은 당국의 골칫거리였죠. 근데
돈 벌려고 시방도나 돈 따면서 산다 죽고 사는 것과 똑같아. 여기만 들어가면 잡는데 여기서는 안 잡히니까. 조기가 원체만 이렇게 연평에 그럼 조기야 그냥. 그럼 다 들어가서. 하여튼 한 물, 쓸물이면 쓸물, 한 물에 130도까지 내가 잡아서 그때 저기 저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조기는 많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나중에 걔들이 쏘니까 번쩍하더니 내가 쏴. 근데 첫 방은 안 맞고 앞에가 맞더니 그다음에 또 빵 하는데 뭐 이렇게 뒤가 맞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거기 쏠 때 뛰내려서 이러고 나 죽고 왔으니까 뛰내려서 나 하나 살아왔으니까 오라 하는 거 같아. 그래서 나 하나 살아왔어 그때. 정은진 할머니는 바다 건너 해주 출신 피난민입니다.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았죠. 오늘도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연평도에서 결혼해 아들 둘을 낳고 연평도를 제2의 고향 삼아 살고 있습니다. 젊고 힘이 넘치던 할아버지도 어느새 80세 노인이 됐죠. 연평도가 떼서 몸이 괴로워서요. 일을 제대로 못해요. 말도 제대로. 갯벌에서 캐온 바지락은 부부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할아버지가 몸이 아프기 전엔 항상 같이 갯벌에 나갔다고 합니다. 임감님이 나와서 다 도와줘요. 발질하고 그리고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젊은 시절에도 아내는 바지락을 캤고 남편은 조기잡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1968년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벽 4시 이제 밖에서 막 누가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밤중에 그 남편이 들어온 줄 알고 펄쩍 문을 여니까 친정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북한의 어선나포, 남편이 탄 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연평선 뉴스를 듣고 누가 전화를 했더래요, 엄마한테. 이광호가 사고가 아니냐고, 연평도 사람이라는데 맞다고, 이광호가 우리 사오라고. 그래서 수소문을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안개통 안에 끌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다행히 5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부부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에 나왔는데 나온 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밤이면 보안대에서 불러가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안대에서 걸어갔다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이제 공작이랑도 가지고 왔나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이유야 그렇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몸뚱아리가 핏빛이 돼서 들어오고 맨날 불 들어가면 때려가죠. 해군력을 강화한 북한이 점점 더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어선 납북이 늘어나자 정부는 북한 인접 지역의 어장을 대폭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연평도의 조기 어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1968년 이후 연평도 조기어업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납북 사건은 가족들의 삶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 모두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 둘째 아들 이용건 씨는 형의 학업과 취업을 가로막았던 연좌제의 고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냥 그거에 딱 한 번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버지 때문에 대학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 사대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쉽게 해가지고 이북 갔다 왔는데 그 자식이 그게 영향받지 않느냐 그거죠. 연좌제가 그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불신분자인데 그런 사람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그거죠. 그게 연좌제잖아요. 노부부는 아직도 바다에서 바지락과 굴을 캐고 조그만 밭에서 농사도 짓습니다. 공공근로도 빠짐없이 다닙니다. 오랫동안 감시받는 삶을 살면서 일은 유일한 위안이었죠. 요시철에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 감시를 당하고 살았어요. 몇 년 됐죠. 70살 돼서 요시철에 벗어났으니까 할아버지가. 비로소 자유로워졌으나 어느새 육신은 노쇠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난 남한 땅에 좋아서 이북서 나와가지고 그냥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시다. 부부가 그렇게 힘들었던 1960년대 말, 그렇게 연평도에선 조기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뒤를 이어 꽃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인천을 오가는 고속여객선은 육지와 연평도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박은혜 학생이 1박 2일 인천 나들이를 마치고 연평도로 돌아왔습니다. 언니를 이민호 봤어요. 이민호 봤어? 네, 저 악수도 했어요. 어디 다녔어? 여객선 안에서 연예인을 보고 사인까지 받았으니 자랑할 만도 하겠죠. 나 악수도 했다고. 누구보다 바쁠 고3. 인정 못해? 은혜가 인천에 갔던 건 수능시험 수험표 사진 촬영을 위해서입니다. 연평도에는 사진관이 없습니다. 되게 달덩이처럼 나왔어요. 수험표 사진은 포토샵하면 이게 본인 인증 같은 거 할 때 수험장에서 만약 본인하고 사진하고 좀 다르면 많이 부른다고 하셔서. 연평도에 하나뿐인 학교, 학생 수가 적어서 초중 고등학교가 하나로 통합돼 있습니다. 전교생은 약 160여 명, 초등학생은 대부분 연평도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 자녀이고 중고생은 지역 주민 자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모두 13명, 그중 9명이 어린이집 시절부터 친구입니다. 은혜의 장래 희망은 선생님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연평도 주변에 많은 직업들을 그때 당시 접해볼 수 없어서 그때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때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한 번쯤은 연평도로 발령받아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교대나 체대 교육과에 진학해 체육교사가 되길 꿈꾸는 은혜는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 탁구부 보조교사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또래 남학생들과 함께 축구를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지만 요즘 입시 준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 애들 학생 수가 많아서 학교 자체에서 체대 입시를 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요. 옆에 경쟁자가 있으면 더 하고자 하는 잘하겠다 그런 의지 때문에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여름방학이 끝나가면서 대학 입시도 성큼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꽃게철, 명랑호가 연평호장으로 출항합니다. 선장의 표정이 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서쪽에서 작업을 했는데 한 서쪽 한 16마일 정도에서 작업을 했는데 봄에는 꽃게가 없었는데 가을엔 꽃게 갑자기 많아졌네. 지금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추석살이 지나고 나서 양이 많으면 올해 많이 날 거라고 봐요. 꽃게는 많아졌지만 연평바다에는 여전히 서늘한 긴장감이 맴돕니다.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뜨거운 축하를 보내어 왔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던 날, 명랑호는 바다에서 2개의 어망틀을 끌어올렸습니다. 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꽃게가 올라옵니다. 아직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살이 덜 찬 게, 이른바 물렁게가 많지만 10월이 지나면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품질 좋은 꽃게가 잡힐 겁니다. 수온이 내려가 꽃게가 월동을 위해 깊은 바다로 옮겨가기 전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장이 우려했던 대로 부진했던 봄 조업 탓에 일부 선원들이 여름 금어기에 명랑호를 떠났습니다. 꽃게가 많이 잡히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적은 인원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 선장도 선원도 힘에 부칩니다. 선원들이 다 늘어지잖아, 힘들어. 지금 봄하고 틀려서 올 가을에 꽃게 양이 많다 보니까 선원들이 많아야지 일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선원이 뭐 5명밖에 안 되니까 일하기가 엄청 쉽거든요. 그리고 또 선원도 없어요, 지금. 이전엔 다 뿔뿔이 흩어져갖고. 오후 5시, 명랑호는 만선이 되어 귀향했습니다. 연평도의 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그 사이 혼자 체대 입시 실기를 준비하던 은혜에게 운동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친구 크게 하고. 그렇지. 혼자 전전긍긍하는 은혜를 안타까워하던 학교 선생님의 주선으로 연평부대의 박규남 중사가 은혜와 함께 운동을 하기로 한 겁니다. 체력이 아직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늦긴 했지만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함께한다는 것 그 자체로 큰 힘이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 둘, 셋. 힘내.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점프. 바로. 제가 전문적인 강사를 자격증 가지고 지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훌륭한 코칭이 아닌 같이 호흡하고 같이 힘들고 같이 땀 흘릴 수 있는 파트너십을 은혜한테 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뛰어. 뛰어. 엉덩이 허리 뛰고. 만약 저 혼자 했다면 며칠 안 하고 금방 포기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년에 한 번 열리는 연평도 주민들의 축제, 연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댄스를 선보이고 주민과 군인들까지 참가해 편을 나눠 힘을 겨룹니다. 조업 기간 중에는 아주 피치 못할 일이 아니면 매일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도 오늘은 배를 항구에 묶어뒀습니다. 이날의 연평도는 평화로웠습니다. 의류대를 둘러맨 군인들이 여객선에서 내렸습니다. 연평부대에 배치받은 신병들입니다. 최전방 낯선 섬에서 군생활을 시작하는 애띤 얼굴의 이등병들.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들 신병 중 4명이 해안중대 식구가 됐습니다. 신고합니다. 이병, 신, 동, 화 등 사명은 2016년 9월 8일부로. 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대연평 해안중대 본부다. 먼저 1212기의 중대 전입을 중대 170명을 대표해서 중대장이 진심으로 환영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포격 도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연평도. 신병 부모님들은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바로 3km, 5km 떨어진 지점에 적의 화기와 병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북한이 또 포를 쏘진 않을까, 그리고 포를 쏜다면은 내 아들이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심지어 저는 중대장이고
이 해병대 밥을 먹은 지 10년이 된 대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도 걱정을 하십니다. 편안하게 좀 봐봐, 중대장.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군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중대장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중대장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싸우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고, 그다음에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야. 우리 해병들에게는 싸워서 진 적이 없다는 그런 해병대의 전통,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우리는 그 해병대 DNA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병대만의 그런 특유의 강인함, 군인 정신, 이런 것들로 승화시켜서 이 도서방어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해역입니다. (11월이) 다가오면서 연평부대의 경계 수위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6년 전에도 11월에 북한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북한은 다시 한번 연평도에 대한 위협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연평도 대상물 타격 임무 분담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새로 재조직한 연평도 화력 타격 계획 전투 문건을 승인하셨습니다. 연평부대 해안중대는 문제의 섬 장제도와 갈도를 지척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평도는 이미 3차례 남북 간의 충돌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2002년에 2차 연평해전,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민간 지역을 공격해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를 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고 해병이다. 매일 밤 잠 못 자가면서 이 연평도서를 지키기 위해, 국토를 방위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젊음을, 청춘을 바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알고, 친구와 애인이 알고 있다. 오늘도 야간작전 수고해라. 해치면 단동산발 총알에 쳐! 오늘 저녁도 병사들이 야간 작전을 준비합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홀로 북한 땅을 마주하고 있는 작은 섬. 분단의 현실을 오롯이 짊어지고 있는 외로운 섬, 연평도입니다. 연평도 해안선엔 긴장이 가득한 정막이 흐릅니다. (11월이) 되면서 가을 꽃게가 더욱 풍년입니다. 어획량이 많아지자 마을에 활기가 돌고 덩달아 인심도 좋아졌습니다.
마을 곳곳의 작업장마다 손질해야 될 꽃게가 산더미였습니다. 정은진 할머니도 수입이 괜찮은 꽃게 따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봄에는 꽃게가 워낙 잡히지 않아서 못했던 부업이죠. 그렇지. 주임자들도 좋고 우리도 공부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소리거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 같은 경우에 70 넘은 노인네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요. 매년 11월이 되면 아직도 많은 연평도 주민들이 북한 포격 도발 때의 악몽을 떠올립니다. 6년 전 그날 정은진 할머니는 인천에서 막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그 연락선에서 막 내리려고 하는데 야 연평이 불났다 연평이 불났다 그러냐요. 벌써 1차는 폭격이 나고선 하늘 높이 올라가는 불길이 5, 6군데가 있더라고요. 저기 보이나요? 내가 그러니까 야 이북놈들이 폭격했단다 야 저기 못 들어간다 야. 그때의 충격으로 이광호 할아버지는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갑자기 자다 말고 머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영감님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병원 가니까는 충격이 커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대요, 뇌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 잘 받으시면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보름 되니까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연평 피폭을 맞고 나서 우리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치매 많이 온 사람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허다해요. 지금도 누가 알았어요. 알았자면 총알바지로 사는 걸. 수능 시험 4일 전 은혜와 연평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이 선착장에 모였습니다. 혹시 날씨가 갑자기 나빠져 배가 뜨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인천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잘 보고 쉬어. 편하게 봐. 평소에 연합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보려고요. 은혜는 한 대학의 체육교육학과 수시 모집에 합격했고 수능 결과에 따라 다른 대학에도 응시할 예정입니다. 가을 꽃게 어획량이 많아지면서 봄에는 볼 수 없었던 꽃게 운반선이 수시로 연평도에 들어옵니다. 선착장엔 인천을 거쳐 전국으로 팔려나갈 꽃게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꽃게를 가득 싣고 항구로 돌아오는 명랑어와 박재원 선장. 그는 30년간 꽃게를 잡아온 어부입니다. 배는 아버님이 배사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뱃사람 되고 말한 거지. 많이 원망했지. 힘들 땐 진짜 너무 이게 배가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때가 몇 년씩 안 난다고 하면은 생활이 쪼들리니까 원망을 많이 했죠. 연평도의 꽃게 수익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과 11월에 어획량이 5배 이상 늘어난 덕분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런 풍어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해마다 들쑥날쑥한 조항이지만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재원 선장은 아직 꽃게 어업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꽃게는 어쨌든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준 고마운 존재니까요. 좋았던 때는 90년대가 최고 잘 벌고 좋았죠. 그때는 꽃게가 하여튼 무진장 났어요. 무진장. 일단은 중국 어선들이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3, 4년 뒤에 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뭐 앞으로 한 5, 6년 더 해다가 뭐 낚시 배 하나 이제 구입해서 낚시질이나 하고 뭐 해야지. 연평도를 떠나기 전 다시 안목어장을 찾았습니다. 안목어장에서도 작은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연평 근해에서 조기가 조금씩이나마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조기잡이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나이 많은 주민들에겐 특히나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저기는 아주 씨가 없었는데 일정에서 씨가 보여. 그러면 다시 부활이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모여서 이거 총패를 많이 못 찾고 50만 민가 넣었어요. 저를 50만 민가 넣었는데 그 살아서 그게 다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남과 북 모두 들어갈 수 없는 NLL 해역. 바로 그곳에 조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어요. 조기가 아예 보이지도 않았는데 최근 몇 년 새에 뭐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조기가. 그러니까 저희도 놀랐어요. 물론 치호방뇨도 한 것도 물론 뭐 일부 효과도 있겠지만 길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얘들이 길이 통로가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백령대청 북동쪽으로 연평도 서북쪽으로 못 들어가는지요. 과거에 거기가 조기잡이 어장이에요. 지금 중국 애들이 활개치고 있는 그 어장이 조기잡이 어장이거든요. 조기가 안 잡히는 게 아니고 조기를 못 잡는 거겠죠. 날씨가 부쩍 차가워진 어느 날 새벽, 김상진 씨가 안목어장에 펼쳐놓은 그물을 살피러 왔습니다. 저기 있잖아. 밤새 그물에 조기가 들었나 봅니다. 야행성 물고기인 조기는 주로 밤에 그물에 듭니다. 김상진 씨가 제작진을 향해 던져준 황금빛 물고기, 분명 조기입니다. 그물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와 함께 숫자도 적고 아직 크기도 작지만 참조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운이 좋은 날은 하룻밤에 수십 마리를 잡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부는 특유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물에 조기가 들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꾹꾹 하는 게 족이야. 그 꾹꾹 울잖아. 우는 소리가 족이야. 과거 연평도가 조기로 이름이 높던 시절, 주민들은 조기철이면 바다를 가득 메운 조기 울음소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기 울음소리가 바다를 덮고 그 소리를 따라 그물을 들이오는 어부들의 배치기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광경. 연평바다는 조기 전설의 부활을 꿈꿉니다. 서연평 꼭대기는 실하게 도는데 연평 바다로 돈 실러 가세